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김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6년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며 이 수업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내가 어느 상태인지, 나는 어떤 단계에 속하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그에 맞는 커리큘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께 4가지 유형의 수험생 분들을 분류해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여러분께서 넷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그에 맞는 커리큘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4가지에 해당하는 커리큘럼을 보여드릴 건데, 먼저 그 전에 앞서 저에 대한 이야기, 송이쌤은 어떻더라, 송이쌤은 강의 스타일이 어떻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없으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나서 4가지 수험생 분들의 유형에 맞는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수업, 일단은 단점을 제가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단점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보시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앞서 먼저 저는 제 수업의 강점이 무엇이고 제가 이런 강점을 중점으로 해서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원리를 굉장히 중시해요. 아무래도 영어라는 건 언어잖아요. 언어기 때문에 영어라는 것이 가뜩이나 외국어라서 나한테는 이질적인데 이거를 무작정 외워라, 무작정 많이 외워라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 수험생 분들도 똑똑해지고 시험에서도 무작정 외우는 부분에 출제 유형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제껏 강의해 왔던 원리를 중점으로 한 수업에 익숙해지시고 그런 학습법이 체내화되면 훨씬 더 앞으로 변화되어 갈, 그리고 현재 출제되고 있는 유형의 영어 문제를 잘 풀어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법과 어휘, 주로 문법과 어휘를 원리를 중점에 두고 이런 원리로 통해서 이런 문법이 파생된 겁니다. 이런 걸 같이 외워주세요 라고 안내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고요.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휘발이 적어집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제 강의 스타일은 원리를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일단 송이쌤은 굉장히 친절해요. 생긴 건 좀 무섭게 생겼는데요. 사실 우리가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무서운 말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무섭게는 생겼지만 그렇게 해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혹은 선생님께서 권해주신 방법으로 해봤는데 잘 안 돼요 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시면 제가 얼마든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영어 문법 분석력이라고 하죠. 제가 제 강의 슬로건을 칼구조 분석 김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구조 분석. 칼같이 날카롭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이 영어는 그냥 단어 무작정 외우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이렇게 분석돼서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구나, 이런 식의 구문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명쾌하게 문법을 분석해드리는 능력이 탁월하니 그 능력을 믿고 여러분께서 제 수업을 들으시면 뭔가 좀 찝찝한데, 뭔가 좀 두루뭉술한데 라는 느낌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정확한 근거를 찾는 독해 수업. 일단 여러분께서 단어는 열심히 외워라 어디선가 들었어요. 단어는 매일 외워야 된다 누군가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외운 단어나 혹은 내가 문법 시간에 배웠던 구조들이 어떻게 독해 문장에서 쓰여서 해석되는지, 그리고 이게 해석됐을 때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지 해당하는 부분을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단어를 100개 외웠다고 해서 100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정확히 해석되면 좋은데 사실상 현실은 다르죠. 내가 외운 단어가 그대로 해석되기보다는 문맥을 살펴서 이해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 문제에서는 이걸 요구하니
이 근거를 통해 정답을 이렇게 가야겠구나 라는 훈련을 저랑 같이 하시는 거죠. 네 번째, 이제 여러분께 제가 수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건데 각각 이 수업을 어떻게 내가 듣고 어떻게 복습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점수를 올려나가야 되는지 그 단계마다 끊임없이 잔소리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잔소리 듣는 거 더 싫어요. 하지만 여러분께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영어 강의를 해왔고 그 강의를 하는 동안 여러분께서 맞닥뜨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을 같이 해나가면서 생긴 이 노하우를 짧은 단시간 동안 제공해 드리는 게 여러분이 저를 이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식의 팁을 주어야 할지에 대한 적재적소한 방법으로 제공을 하니 여러분께서는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2023년부터 신유형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 영어 시험이라는 독자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서 토익적 성격 그리고 무슨 토플적 성격을 띤 지문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2025년이겠죠? 2025년까지를 치러진 기출을 분석해 봤을 때 여러분께 특별하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로 출제된 적은 없기에 큰 두려움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제 강의의 특징과 그리고 강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합격 커리큘럼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가지 유형의 수험생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하지? 자, 한번 가늠해 볼까요? 일단 선생님 저는 지방에 살아요. 혹은 현장에 올 수가 없어요. 라는 분들을 위한 커리큘럼이 1, 2, 3번. 선생님 저는 집중력 있게 컴팩트하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오겠습니다. 현장 수강생 이렇게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인강 수강생 중에서도 초시생 지금 처음 2026년 시험을 대비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정말 기초가 부족해요. 저는 정말 오래전에 수능 봤었고요. 토익도 봤었는데 정말 점수가 낮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커리를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 선생님 저 초시생 공무원 영어는 처음인데요. 근데 이전에 토익 준비도 해봤었고 수능도 봤을 때 점수가 나쁘지 않았어요. 라는 분들은 어떻게 인강을 따라오시면 되는지 2번 그리고 3번 수강생은 선생님 저요 재시생이에요. 초시생이 아닙니다. 라는 분들은 어떻게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는지 또 안내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현장 저랑 같이 현장에서 7월부터 내년에 해당하는 6월 시험까지 계속 만나시면서 어떻게 수업을 따라갈지를 안내해 드리게 되는 것이 4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이 4개 중에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설명을 할 때는 귀를 크게 열고 들으시면 좋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저는 선생님 인강으로 들을 거예요. 저 초시생이고요. 기초가 많이 부족합니다. 라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박스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중간에 써 있는 숫자는 바로 월이에요. 7, 8월, 9, 10월, 11, 12, 내년이죠. 2026년 1, 2월, 3, 그리고 6월까지. 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 일단 인강으로 초시생이시면서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7, 8월에 다른 친구들이 다 기본서로 공부를 한다라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초문법, 기초 독해를 제가 촬영해서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해커스 기초문법, 해커스 기초 독해 수업을 수강을 하시는 겁니다. 주 4회 들으면 제일 좋아요. 문법 2회, 독해 2회 이렇게. 그죠? 주 4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선생님 저는요. 독해가 특히나 더 많이 부족해요. 어휘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빨리빨리 적용돼서 해석이 안 돼요. 라는 분들이라면 구문독해 수업. 제가 구문독해도
해커스 구몬 기초 독해 100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또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강의를 같이 활용하셔서 주 2회 문법, 주 2회 독해, 주 1회 구몬 독해 100을 이용하시면 아주 탄탄하게 기초를 다지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기초만 단단하게 다지셔도 어느 정도 굉장히 쉬운 수준의 공무원 영어 문제는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에 이렇게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9, 10월에는 이제 드디어 기본서, 해커스 기본서를 가지고 문법, 독해, 어휘를 외워 가시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11, 12월에 적중문법, 적중독해, 적중문법 400제, 적중독해 500제, 적중어휘 200제 이런 이름으로 교재가 출간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 나온 2026년 대비 신간 교재를 가지고 제가 수업도 할 거고 그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제까지 배웠던 이론을 어떻게 문제로 적용해서 풀어 나갈 것인가를 저랑 훈련할 거예요. 이 훈련을 거쳐야 저랑 기출문제를 1, 2월에 들으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현장에서는 기출 수업을 9, 10월에 끝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기초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는 걸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기초를 더 단단히 다져서 기출 수업을 내가 100% 이해하는 걸 목적으로 하신다면 이 커리를 따라오시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1, 2월에 내년 1, 2월에 제가 9, 10월에 이미 찍어놓은 기출 수업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월부터 열리는 것이 바로 실전 동영 국가직 대비 그리고 실전 동영 지방직 대비 수업이 열리게 될 텐데 이때는 순서대로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똑같은 거리로 쫓아오시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서 만약에 선생님 제가요 지금 이렇게 기초적인 문법 이론과 어휘 그리고 독해에 대한 훈련을 끝냈지만 저 문법을 휘발시키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귀찮아요. 문법 수업 들으면서 문제풀이 따라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제가 만든 문법 시크릿 교재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제 좀 보기 편하려고 스프링 처리를 했는데 요렇게 제가 만든 책이 있어요. 요 정도 되는 두께고요. 자, 요 시크릿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문법 배운 것을 휘발시키지 않으면서 주 1회, 주 1회, 주 1회, 주 1회, 주 1회, 주 1회, 총 주 2회씩 수업을 들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을 아예 들으시면서 문법 정리를 끝내버리시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짠 커리가 바로 이렇게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을 위한 커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께서 혹시나 모르실까봐 선생님 기초문법, 기초독해 들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긴 교재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기초영문법, 기초독해.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맨 첫 단계로 시작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문제도 좋고 설명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요렇게 이용하셔도 돼요.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해커스 기초 구문 독해 100 요 수업 알려드렸었죠? 요거를 기초문법, 기초독해 주 2회, 2회 하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본 심화 통합으로 즉 기본서로 수업하는 9, 10월에 이어서 계속 들으셔도 돼요. 반복해서.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들으시는 겁니다. 누가 이거 듣는데 나랑 똑같이 시작한 내 친구는 이거 안 듣는데 현혹되시거나 흔들리실 필요 없이 내가 필요하면 듣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부연했습니다. 자, 뒷장 넘어가셔서 이제 똑같이 인강으로 수업을 들으시는데 저는 초시생이지만 영어를 아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토익도 한 7, 800점 정도 나오고 수능도 한 2, 3등급 나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영어가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을 위한 커리를 소개합니다. 자, 똑같이 7, 8월에 모든 기본적인 커리가 시작이 되죠. 2026년 대비로요. 자, 그때 기본서가 출간이 될 거고 그 기본서로 우리가 7, 8월 동안 기본 심화 통합 이론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본서의
문법, 독해, 어휘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어휘책을 들고 오실 필요가 없지만 어휘는 매일 외우고 있어야 하고 강의 시간에는 문법과 독해책을 지참해서 강의를 키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서 9, 10월에 기출 문풀을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기출 문풀을 일단 바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바로 이제 인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현장감을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 12월에는 뭘 하냐? 기출을 들으시면서 내가 외웠던 문법이나 독해가 이렇게 출제됐었던 거구나라는 걸 먼저 보셨으니 이제 완벽히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777제, 독해 337제 요 교재를 가지고 11, 12월에 저랑 같이 하실 거고 1, 2월에는 적중 N제, 아까 말씀드렸던 적중 문법 400제, 적중 독해 500제, 적중 어휘 200제 그 교재를 가지고 저랑 같이 진행을 하실 거예요. 물론 3월, 6월 똑같이 현장에서 실전 동영 수업이 이어진다는 것까지 똑같은데 만약에 선생님 저요 기본 이론 듣긴 들었는데 조금 약간 제가 스스로 좀 찜찜해요. 좀 더 문법 정리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기출문법 주 1회, 시크릿 1회. 문법 777, 독해 337, 주 1회, 주 1회. 주 1회, 1회씩 해서 주 2회를 영어 강의를 들으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다음 수업에 저를 만났을 때, 즉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문법 777, 337 이 수업을 듣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시크릿 교재를 같이 병행해서 들으시면 그 다음 수업이 더 쉽고요. 그 다음 수업은 더 쉬울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오셔서 수업을 들으시든 상관이 없이 시험장 가서 문제를 푸실 때 체감 난이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요렇게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이제는 재시생을 위한 커리큘럼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재시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으냐? 일단 여러분 7, 8월 동안 미친 듯이 주 2회씩 시크릿 문법 단권화 책 한 권, 제가 보여드렸던 요 교재 있죠, 여러분? 송이쌤이 되게 인자하게 웃고 있는 표지가 보이는 요 시크릿 문법 단권화 남색 표지입니다, 여러분. 이 남색 표지의 책을 미친 듯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반복 암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 무엇을 묻는지 아는 게 있고 또 무엇을 묻는지조차 모르는 문제를 만나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한 문법이 휘발되어 있거나 비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묻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시간을 내서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해서 반드시 문법 이론을 외워주시고 해당 챕터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까지 풀으시면서 감을 잡으신 뒤 그 다음에 계속 문제 풀이 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 10월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 제가 일부러 기출을 뺐어요. 뒤로 11, 12월로. 왜? 제시하신 분들은 6월 달에 이미 지방직 시험 보셨거든요. 2025년 지방직 시험을 다 보셨기 때문에 기출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9, 10월 때 현장에서는 말 그대로 기출문제 분석 수업을 이미 시작을 하겠지만 여러분은 바로 시작하시면 수업 내용이 귀에 들어오기보다는 문제 답이 자꾸 생각이 날 거예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득점 N제, 아까 얘기했던 고득점 문법 777, 독해 337 이 교재를 먼저 풀고 계신 거죠. 만약에 이게 출간이 되지 않았다면 작년 2025년 대비로 나온 교재 푸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2025년 대비 강의를 들으셔도 전혀 무관하다. 왜? 어차피 이론 강의가 아니라 문제풀이기 때문에 문제만 조금 달라졌을 뿐 차이가 없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들으시고 11, 12월에 기출문제 분석 수업을 들으시면 내가 이론 외웠던 거 그리고 고득점 N제를 통해서 내가 훈련했던 것을 가지고 만회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 2월에는 적중 문법 400제, 독해 500제, 어휘 200제 교재를 가지고 저랑 같이 푸시는 거고 마지막 또 3월부터 6월까지는 똑같이 현장과 인강 똑같이 실전 동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시생분들은 아무래도 계속
현장 수준의, 즉 실제 문제 수준과 똑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시험지 형태로 푸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김송희 시그니처 하프 모의고사, 이거는 제가 좀 예전에 찍어놨던 건데 문제지와 정답지가 같이 매 회차별 올라가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다운받으셔서 먼저 문제를 준비하신 뒤 풀고 제 강의를 만나시면 굉장히 이거 되게 효과 좋다. 이 수업 좋다라는 느낌이 팍 오실 겁니다. 제 강의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강의가 쉬크림 문법 단권화하고 김송희 시그니처 하프 모의고사 그리고 실전 동영이거든요. 그래서 요 수업을 반드시 들으셔야 여러분께서 영어라는 것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완벽히 한 번은 훑었다는 느낌이 오시게 될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렇게 안내해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장 수강생. 사실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게 가장 몰입도가 높기 때문에 집중력도 좋고 머릿속에 휘발도 좀 적게 되고 계속 학원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랑 눈을 마주쳐야 되고 저를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장감이 유지되기 때문에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어찌 보면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내가 이 현장에서 수업 들을 때 완벽하게 쏙쏙 빼먹고 집에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매 수업을 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현장 수강생 어떻게 진행하느냐? 현장에선 7, 8월에 일단 기본 이론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기본 이론을 여러분 제가 지금 일단 기본서, 새로 나온 기본서를 가지고 문법, 독해, 그리고 어휘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쉬크릿 수업을 가지고 여러분께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두 가지라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요건 아직 제가 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교재에 처해서 올해 새로 교정을 본 새로운 신간이 나올 예정이다라는 전달을 아직은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기본서가 새롭게 2025년과 좀 달리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기본서 같은 경우는 이론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같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심화 통합 이론으로서 기본서로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쉬크릿 문법 단권화로 문법을 진행하고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유형별대로 정리한 독해 007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예 문법 독해를 이거로 기본심화 통합이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께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7, 8월에 진행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현장에 오실 분들은 두려움 없이 불안감 없이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미 기본서를 갖고 계시거나 기본서 무료 배포를 통해서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쉬크릿이나 독해 007로 진행할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 10월에는 기출문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서와 기출문풀에 있어서 여러분이 체감 난이도 차이가 좀 커요. 사실 기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의 난이도와 실제 우리가 요즘에 풀게 되는 현장에서 푸는 그 기출문제의 난이도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기본서니까 이건 좀 쉽고 기출은 어려워 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내가 기본서 때 문제 풀 때는 잘 풀었는데 왜 이렇게 기출 때는 다 소나기지?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본 7, 8월 과정을 쉬크릿 수업과 독해 007로 현장 수준에 맞는 그리고 쉬운 설명과 곁들여진 수업을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기출 문풀을 임하셨을 때 큰 이질감 없이 잘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나서 11, 12월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법 777제, 독해 337제, 고득점 N제 교재로 수업을 나갈 거고요. 1, 2월에는 적중 문법, 적중 독해, 적중 문법 400제, 독해 500제, 어휘 200제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역시 인강, 현강 상관없이 똑같이 실전 동영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이 굉장히 자신 있다고 얘기하신 그리고 수강생들 사이에서 합격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평판이 좋았던 시그니처 하프를 듣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기출문제 풀이 수업부터 같이 임하시면 제일 좋죠. 어차피 기출문법 주 1회 전부 다 주 1회씩 진행되는 문제풀이 수업이기 때문에 주에 1회만 저를 만나기는 여러분께서 좀 불안하시거나 찝찝하실 거예요. 주 2회 만나면 제일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강으로 시그니처 하프 모의고사 들으시고 현강으로 기출 그리고 적중 중 쭉쭉쭉 실전 동영까지 따라오시면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릴 거는 선생님 이론 강의가 뭐고 문제풀이 강의가 뭐예요?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제 인강을 잘 들어가 보시면 이건 인강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또 보시기 편할 건데요. 제가 현장에서는 생기초나 기초 수업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강으로 내가 정말 영어가 많이 부족하다. I am a boy인지 I am boy인지 잘 모르겠다. 요 정도로 아주 쉬운 영어부터 시작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생기초 그래머 게이트웨이 베이직이라는 교재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하셔서 여러분이 좀 더 수험 기간을 넉넉히 두고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생기초 수업으로 시작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게 바로 이론 수업이에요. 제일 처음 수업이죠. 그 다음이 바로 기초 영문법, 기초 독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심화 통합 과정으로서 우리 기본서, 이게 기본서예요. 해커스 영어 기본서. 그래서 이거는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공통으로 쓰시는 교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크릿이라든지 독해 007은 선생님들 개인 교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서.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출복화 4000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인강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인강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화의 꽃은 뭡니까? 암기와 반복이죠. 그래서 내가 외운 부분에 있어서 휘발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목표치를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노트로 좀 작게 만들어진 교재니까 들고 다니시기에도 좋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론 수업이고요. 문제풀이 파트는 이제 여기에요. 자, 기출문제풀이 그리고 시크릿 문법 단권화로 모든 문법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보다 살짝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이 또 많이 수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다 보면 현장에서 문제나 혹은 모의고사 영어 문제 풀 때 너무 쉬워요. 이해가시겠죠? 그럼 먼저 기출문제풀이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기출문제풀이는 기출에 나왔던 문제를 분석을 제가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문제 유형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크릿 문법 단권화 같은 경우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 세세한 내용까지 전부 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문법과 독해에 필요한 단어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실 수 있고요. 시크릿 문법 단권화에 대한 설명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렇게 자 기본과 심화, 하프, 기출 실전 동영에 쓰일 수 있을 만한 모든 핵심적인 문법이 한 권으로 수록돼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책을 보여드렸었죠.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던 책 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크릿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기본 이론서, 기본서나 혹은 여러분께서 기본서로 어떤 걸 보셨든지 간에 그 기본서를 빨리 다 듣고 암기를 빨리 시작해서 강의로 시작할수록 점수 안정화가 빨리 오고 여러분께서 아 문법이 이런 거니까 영어 체계가 이런 거구나라는 머릿속에 매핑이 되면서 훨씬 메타인지적인 즉 여러분이 어느 상태에 있고 어떤 식의 공부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크릿 그래머를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문법과 독해를 유형 정리할 수 있는 즉 제가 보통 여러분들 고득점 N제 그죠? 고득점 777, 문법 777, 독해 337 그래서 그 교재를 통해서 이거는 기본 이론 수준의 난이도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안정적인 70점대, 80점대 초반대를 훈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 풀이 수업이 바로 이거죠. 400제, 500제, 250제. 보통 200제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신간은 200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제로 이렇게 여러분이 문법을 배우신 거, 어휘 외우신 거를 적용하는 훈련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실전 동영은 1권과 2권으로 출간되는데 1권은 국가직 대비, 보통 국가직이 4월에 있죠. 6월은 지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월에 맞는 국가직 대비 그리고 실전 동영, 이는 지방직 서울시 대비. 그래서 각각에 맞게끔 제가 여러분께 수업을 해드릴 건데 어떤 게 보통 제 실전 동영 수업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냐면 그냥 교재만 나가지 않아요. 제가 이 앞 과정까지 지나면서 이 앞 과정까지 거치면서 여러분께 또다시 한번 제가 만든 문장 그리고 문제로 칼날기변, 칼같이 날카로운 기출변형 문제를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문법 OX 퀴즈를 통해서 내가 혹시 휘발된 부분이나 빵꾸 뚫린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유의무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문법 정리도 다시 한번 하게 만들죠.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문제풀이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 커리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서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점검하도록 제가 여러분께 4가지 유형에 맞는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렸었고요. 그에 맞는 수업을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믿고 따라오는 과정에서 송이쌤은 현장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촬영도 하고 지내고 있는데 인강이든 현강이든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2026년 시험에 즉 1년 만에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선생님 저는 MBTI를 봤을 때 전 J 아니고 P거든요. 이런 성향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공부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J가 되어서 내가 매일 무엇을 공부하고 있고 무엇을 공부할 거고 그 공부의 완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매일매일 적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야 스스로에 대한 진단이 되어 자연스러운 긴장감이 생기게 되고요. 그 자연스러운 타이트한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언제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지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수험 기간만큼은 지치지 않게 그리고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서 영어를 나 잘해. 나 그래도 공무원 영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게끔 제가 노력할 테니 가르쳐 드릴 테니 여러분께서는 매일매일 제가 좀 전에 부탁드린 J로 변신을 해서 기존의 J이신 분들은 뭐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내가 오늘 뭘 공부해야 되고 그 공부의 완성도는 어떤지 그 완성도를 보고 내일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요런 걸 잘 적어 놓으시면서 수험 기간을 보내주시면 실패를 하게 돼도 혹시나 내가 2026년 시험을 아깝게 미끄러졌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는지의 방향성이 명확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분명 빠른 시일 내에 붙을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은 수강생분들이 성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일거수일투족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걸 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만큼 여러분의 자율성이 커진 만큼 그만큼 이탈률과 그리고 집중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흐려질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다이어리에 내가 J가 되어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적어 내려가시면 조금 더 여러분이 자신감을 느끼시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면서 공부하는 수험 기간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7월부터 시작되는 개강 여러분이 잘 준비하셔서 교재 꼭 챙겨서 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선생님 현강 저 들을 건데요. 시크릿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기본서로 하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미 개강 전에 공지가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시험장 그리고 시험장까지 함께 가실 거고 현장에서부터 시작을 해 봅시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현장과 인강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